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에 간만에 호재가 떴습니다. 드디어 DDR5 메모리를 쓰는 CPU가 올해 4분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상하다. 삼성전자는 CPU 안 만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CPU를 만들지 않죠. CPU는 인텔과 AMD에서 만들고요. 그 CPU와 단짝 관계인 DDR 메모리를 삼성전자에서 만듭니다. 삼성전자 말고도 메모리 만든 업체가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입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뭐 점유율이 워낙에 낮아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기업이 D램 전체 시장의 95%를 차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텔에서 DDR5 기반의 CPU를 출시하는 게 삼성전자의 왜 호재인지를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CPU죠. CPU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서버 업체에서 쓰는 서버용 CPU, 그리고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 PC용 CPU, 노트북에 쓰는 모바일용 CPU가 있습니다. 인텔이 아무리 맛이 같다곤 하지만 CPU 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서버용 CPU는 아직도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AMD가 아무리 많이 따라왔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넘사벽으로 인텔이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CPU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인텔에서 DDR5 기반의 새로운 CPU를 출시한다? 이건 D램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라면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D램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1초도 고민할 필요 없이 D램입니다. 현재 29년 연속으로 1위를 하고 있고 사실상 삼성전자를 먹여 살리는 게 D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CPU와 D램은 태생적으로 같이 일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CPU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램이 없으면 전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냐면요. CPU는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고요. D램은 CPU가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텔 CPU 구조를 보면 CPU 내부에 D램 컨트롤러가 아예 탑재가 되어 있어서 D램과 스펙이 일치해야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CPU에 DDR5 컨트롤러가 들어있는데 여기 DDR4 램과 조합을 시켜주면 아예 작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개발부터 출시 이르기까지 CPU와 D램 업체들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CPU가 폭망하면 D램도 같이 폭망하는 구조고요. CPU가 대박나면 당연히 D램도 대박이 납니다. 왜냐하면 둘이 무조건 짝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한마디로 DDR5 기반의 CPU가 출시된다는 얘기는 DDR5 메모리도 같은 타이밍에 출시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DDR5 기반의 CPU에는 DDR4나 DDR3 같은 이 구형 램을 아예 장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DDR 메모리 자체 플랫폼이 바뀌게 되면 신제품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특히나 서버용 CPU는 인텔 점유율이 90% 이상인데다가 가격도 아주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더욱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D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버 D램이 가장 비싸고 수익성도 가장 좋습니다. 고객들의 레벨 자체가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텐센트, 뭐 알리바바, 네이버나 카카오가 될 수도 있고요.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대기업은 전부 다 삼성전자의 잠재 고객입니다. 뭐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인텔에서 DDR5 기반 서버 CPU를 출시하면 서버 업체에서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할 테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DR5 메모리 판매량도 증가가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현재 DDR4에서 DDR5로 대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플랫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CPU 성능이 좋아지면 D램 용량과 속도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DDR4 32기가 메모리를 쓰고 있는데 CPU가 갑자기 성능이 2배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CPU가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D램 성능이 받쳐주지 못하면 둘 간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D램의 속도와 용량도 같이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플랫폼만 DDR5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용량도 32기가에서 64기가로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자,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플랫폼과 용량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집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CPU와 램만 있다고 해서 이 서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그 저장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낸드 플랫입니다. 보통 삼성전자를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라고 하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 안에는 D램도 있고 낸드 플래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도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뭐냐면요. 이 CPU와 램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낸드 플래시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구려 보입니다.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병목 현상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뭔가 버벅인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거든요. 서버 시스템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장치가 CPU고 가장 느린 장치가 바로 SSD입니다. 이 SSD는 낸드 플래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서로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한 시스템 안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성능이 너무 좋아지게 되면 병목 현상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D램 같은 경우는 소켓 규격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바꾸기 싫어도 CPU가 DDR5 기반으로 바뀌면 램도 무조건 5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SSD는 사실 필수는 아닙니다.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경우가 개인용 PC에서도 좀 빈번하게 발생하긴 합니다. 그래서 D램 뿐만 아니라 이 SSD도 선택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더 증대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부만 바꿔줘도 이 서버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분명히 삼성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인텔이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뭐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해서 삼성전자와 TSMC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커서 딱히 뭐 걱정이 되진 않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텔과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CPU와 램 간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든든한 아군이 없고요. 이 파운드리 경쟁 측면에서 보면 잠재적인 적군입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을 좀 많이 뺏어올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주제는 서버용 CPU니까 오늘 주제에 한정해서 보면 인텔이 이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인텔 덕분에 삼성전자가 돈방석에 앉게 생겼습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초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종종 다룰 예정이니까요. 아마 여러 번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항상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